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소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자. 뽕. 극장 가다입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를 묻기 위해서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핸드폰 떨어뜨렸어. 깨진 거 아니야? 깨졌어야 되는데. 요새 잘 안 들려. 안 깨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상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이다. 진욱이야? 진욱이다. 말 짧다고. 뽕. 반말하냐? 네, 진욱입니다. 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극장에 갔다 왔다면서요? 네, 오늘은 무용보 브로스 극장 따로 갔다 오답니다. 따로 갔다 오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시간이 같이 영화 볼 시간이 안 돼서 다 따로 영화를 보고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세 명만 그렇죠. 극장 각자. 가다. 세 명만. 극장 갔다. 우리 독립운동가 김PD 형은 오늘도 영화를 찍었죠, 저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왜요, 형? 뭐 오늘 멜로 영화 찍으셨어요? 오늘 음악 영화. 오. 직장인들이 나오는 그 밴드 13팀과 함께 밴드 공연을 찍다 와가지고 전혀 관심 없고요. 재밌었고요. 네. 행진이 마지막이었어요. 행진 노래 들국화 행진. 예. 하여튼 재밌었고요. 예. 요즘 아주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예. 우리 가족들이 다 죽였대.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뿐이다. 자, 오늘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왔다면서? 우리가요? 그냥 보고 왔다면서? 너희 싸대가 셋이 됐다. 너희 셋이라고 그러시죠. 보고 왔다면서? 자, 무슨 보고 영화를 보고 왔다면서요? 무슨 보고 영화를 야, 저 재밌는데 또 오늘 좀 계속 말 시켜볼까? 계속 말 시키든지 말든지 하시면 보고 왔다면서? 그렇죠. 예, 오늘 저희가 지금 장안의 화제작인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왔습니다. 돌아 판도라. 판도라의 상자도 아니고 판도라야. 네. 그냥 판도라. 재밌네요. 네. 판도라의 원자로죠. 네. 네. 판도라 영화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박정우 감독의 영화입니다. 박정우 감독은 전작이 연가시라는 또 다른 또 재난 저 영화를 재난 영화죠. 재밌었죠. 연출했던 감독이죠. 예. 연가시 재밌었어요, 저? 네. 저 거기도 김명민이랑 문정희. 예. 좀 비슷했어요 느낌이. 근데 좀 더 스펙터클해진 것 같죠. 예. 네. 주연은 김남길이 맡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네요. 김남길이 오랜만이죠? 군 제대하고 돌아와서 그렇죠. 군대가 있었구나. 예. 김남길이 여기서 이제 그 원전에서 일하는 그리고 원전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그러네요. 둘째 아들, 예. 그 집안의 둘째 아들로 나오고요. 김남길의 어머니 역으로는 김영애 예.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돌아가신 형의 형수가 있죠. 같이 살죠. 그렇더라. 형수가 아들이 하나 딸려 있는 형수가 살고 보통 요즘은 그냥 안 이렇게 살죠. 이렇게 예. 같이 안 살죠. 예. 남편이 죽고 나면 보통은 아내도 따로 살거나 분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쵸. 재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따로 살죠. 근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극진하게 아들 식당을 하면서 거기 원전 마을 조그만 마을에서 살죠. 며느리 역으로는 문정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길의 여자친구이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동네에서 같이 커온 여자친구 연주 역으로는 이름이 연주네요. 그러네요. 예. 네, 김주현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처음 봐요. 그러게요. 근데 신인 배우인가 봐. 신인급인데 이번에 뭐 비중 있는 역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진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예전에 진행을 했던 그렇죠. 왕의 남자에서 왕 네. 정진영이죠. 정진영 선생님이 평섭이라고 소장으로 나오는. 그 원전의 현장 소장이자 굉장히 이렇게 베테랑. 그렇죠. 예, 그 원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베테랑으로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세하게 소개드렸네요. 국제시장에서.
아, 그래요? 국제시장에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나오죠. 아버지로 나왔죠. 아버지로 나오죠. 그분 이제 꽃분이 내로 가라. 네, 맞아요. 예. 꽃분이 북한 사투리. 아, 이분 연기가 되게 좋은데 가끔 이렇게 너무 전국스러워서 좀 이상할 때가 있어. 약간 영국스러울 때가 예. 있는데 그거는 예. 좀 스크립트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거기서 막 설명하는 게 좀 나오긴 했어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는 예. 이빠른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올렸다가 그쵸. 예. 잘리는 저기 비선을 통해서 올렸다. 그렇죠. 비선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잘렸는데 그날이 이제 일이 나는 날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김대명이라고 조연급 배우인데 친구. 예,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예,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길서브라는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죠. 미생에서 이제 대리. 대리였나. 그렇죠. 예. 네, 대리죠. 그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맞아요. 오늘 연기가 참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이 원전의 신임 본부장 낙하산 본부장 송영창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으로 김명민 씨가 요 특별 출연한 거래요. 특별 출연과 우정 출연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개런티의 이슈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저 우정 출연은 돈을 안 받죠. 그렇죠. 네, 거의 그리고- 이렇게 인맥으로 이제 사실. 근데 특별 출연은 뭡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 조금 아니에요? 받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조금 받고 나가는 거지. 많이 받겠어? 아니, 저기 그 이름이라는 그거는 이제 딱 그 이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이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처음에 오프닝 크레딧 나올 때 예. 배우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러니까 잠깐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김명민은 굉장히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 출연 그래가지고 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개런티를 제대로 안 받고 이게 그런- 출연을 그런 했기 것 때문에 같아요. 특별 출연이라는 이름을 우정 붙이는 것 출연은 같아요. 개런티 없이 그냥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총리인데 밑에 있는 총리인데 사실상 국정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총리. 실세. 예, 실세 총리 역으로는 이경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경영이 나오면 영화가 잘 된다던데 이 영화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영화의 한 절반 정도에 나오는 것 아 같아요. 요새는 뭐 아주 핫하시죠. 그렇죠. 성공적으로 컴백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소개드리면 뭐 얼추 소개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여자 배우는 여자 누구요? 문정이, 아까 아니, 처음에 문정이 소개, 말고 김정희. 김주현 저희 김주현? 김주현. 예. 소개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딴 생각했나 봐요. 이제 방해까지 해서 한가인 닮았다며. 그 네. 배우 얘기할 때 얘기하셨었어야죠. 그러니까 지나서 내가 지금 껴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아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나온지 몰랐어요. 누구요? 그 너무 이렇게 장비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아, 예, 정인기 씨. 아, 정인기 예, 정인 씨가 선생님이 나왔어요? 예, 소방대장 역으로 나왔어요. 아, 네, 소방대장. 계속 대장. 거기서 예, 정진영. 정진영이랑 계속 얘기하는. 정진영 그렇죠. 소장이랑 예, 굉장히 이제- 헌신적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우리 다 들어가자 이거 네. 지시를 하죠. 네. 그리고 구조대장 역으로 백도빈. 아 그래요? 예. 백도빈? 몰랐잖아. 나 나온 줄 몰랐어. 아, 이거 다 마스크를 크레딧 보고 쓰고 알았어요. 있어가지고. 예. 모르죠. 야, 진짜 굉장히 중견 배우들이 얼굴도 안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나오셨구만. 예, 오늘 저희가 판도라를 봤고요. 연말 연시 분위기에 좀 싱숭생숭하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엄중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는 에피소드 새로 안 들어가고 지금 극장은 그냥 전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영화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영화가 없는데 판도라가 되게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되고 누군 좋다 그러고 누구는 이상하다 그러고 누구는 싫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판도라를 각자 봤습니다. 네. 신욱이는 언제 봤어? 저는 개봉하고 바로 보고요. 아, 넌 원주에서 혼자 있으니까 보는구나. 네. 그랬고 이거 혼자 극장 가는 거 혼극이라 그러니? 혼영이라 그러니? 글쎄 혼자 극장 가는 건 따로 줄여서 혼영이라고 하지 않나? 혼영이라고 해야 되겠다. 네. 혼극? 혼영? 혼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혼무? 네. 저기 가족들하고 한번 또 보고요. 아, 두 번 봤어? 처음 봤어? 네. 너 이거 너 울고 싶어가서 아니 가서 근데 봤지.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좋아서 두 번 볼 때도 있는데 처음 볼 때와 가족들과 볼 때가 이게 또 달라요. 달라서 오히려 처음 볼 때는 제가 그냥 잘 눈물샘이 잘 자극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래? 처음 볼 때. 근데 가족들하고 보는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좀 너의 가족애를 좀 과시하고 싶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심지어 놀랍게도 저는 따로 좌석이 아, 붙어 있는 좌석이 없어서 저 혼자 따로 그냥 막 네, 그냥 뒤쪽에서. 심정적으로 그냥 그랬구나. 근데 아마 옆에 분이 많이 방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약간 철퍼덕 소리가
발이 첨벙첨벙하신 뭐지 이분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네요. 땅바닥이 첨벙첨벙해 그냥. 그렇죠. 다 큰 남자. 물 새는 줄 알고. 첨벙첨벙이 낫겠구나 차라리. 옆에 이렇게 물 튄 것 같아요. 그 죄송해서. 아 그러고 보니 저는 혼자 안 봤네. 혼자 봤다며. 아, 나도. 혼자 안 보고 우리 회사 동료랑 같이 봤네. 아, 예. 남자 둘이서 앉아가지고 시커먼 남자 둘이서 앉아가지고 봤네요. 예. 훌쩍훌쩍거리면서 봤겠구만. 아니, 안 훌쩍거렸는데 저는 눈물 전혀 안 흘렀어요. 정말? 예. 전혀. 네가 요즘 메말라구나 확실히. 네가 행주야 이제 말 행주. 한쪽은 그래도 울고 한쪽은 그래도 참고 너는 뭐? 아니 참은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저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공감이 안 됐구만. 약간 몰입이 안 돼. 팔짱 끼고 봤구만. 그렇죠. 예. 팔짱 끼고 봤고. 팔짱 끼고 보면은 그렇게 되죠. 아 그리고 요즘 좀 우리가 영화를 많이 이제 보니까 이 영화는 좀 울리려고 만든 장면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울리려고 만든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어쩔 수 없이 터지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안 터지는 데가 예. 있고. 근데 이거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내 운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울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터졌거든요. 이거는 안 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모니 같은 거. 예? 하모니 그 저기 한번이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예. 그렇죠. 나도 진짜 혼자 볼 뻔했는데 나는 오늘 봤어요. 근데 이 롯데월드 타워 극장 4군데서나 하더라고 타워에서. 그래서 그냥 걸어가서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아까 보려고 봤더니 다 매진이더라고. 그렇죠. 주말인데 또. 그래서 강동 CGV 가서 봤어요. 여기서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난 또 여기서 표가 없어서 안표로 봤다고. 그래서 이 후배 커플이랑 셋이서 봤어요. 여기도 훌쩍훌쩍하면서 봤죠. 나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한국식 재난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한국식 재난 멜로. 재난 멜로. 한국식 재난 멜로 같아요. 뭐 심파라는 말도 좀 나오는 그쵸, 것 같고. 아무튼 예 이게 몰입만 된다면은 한 10분 정도 울 수 있는 재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재난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영화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연가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잘 만든 괜찮은 영화였어요. 저 연가시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그것도 한국식으로 굉장히 잘 그렇죠. 만들었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이번에 김남일을 주인공으로 김남일이요? 김남길. 김남길 김남일은 진공청소기고요. 김남일 우리 수비수고요. 네. 근데 김남일을 주인공으로. 김남길 어쩐지 이상하더라. 웃기다. 강남길은 누구지? 강남길은 옛날에 우리 한지붕 세 가족의. 그렇고요. 네. 김남길은 원래 좀 악역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좋은 역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을 예. 많이 했는데 영화에서는 악역. 영화에서 좋은 예. 역은 이렇게 킬러나 좀 뭐. 선하고 약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 역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물론 여기서도 약간 삐딱이긴 해. 그쵸. 보면 네. 그렇지만 이렇게 주인공 그것도 굉장히 의인 역을 네. 한 거잖아요. 나는 이 배우 원래 이렇게 좀 눈여겨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 헐리우드로 따지면 브래들리 쿠퍼 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 선인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런 브래들리 쿠퍼 같은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잘하더라고. 나중 오늘 너무 많이 울면서 그 연기를 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쵸. 또 김명민은 이제는 무슨 역을 해도 김명민은 예. 대통령 역을 했죠. 오늘? 예. 대통령을 했는데도 이제 무슨 역을 해도 정말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강석호 대통령. 그 두 배우가 오늘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재난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최 과장이 설명을 좀. 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동네는 여기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근데 지명이 우리는 원전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네, 얼추에 모여 있죠. 얼추 뭐 부산 위쪽 어디인 것 지명은 같죠? 저게요. 울산? 월촌리. 월촌리. 네, 영화상의 지명. 근데 이게 진짜 있는 지명인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겠죠? 가상- 네, 예, 없어요. 왜냐하면 가상에, 저기 네. 영화 시작에. 김남길의 이 식당 네. 월촌 식당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그리고 가상에 버스 탈 때도 월촌리 사람들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 버스를 울산, 울진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기장 그쵸, 뭐 그 이런데 정도. 네, 그 정도 바닷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하고 30km 정도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전에 의존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냥 원전 마을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나요?
그렇게? 마을이랑요? 발전소가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육안으로. 실제로 그래요. 지금 예. 다 그렇대잖아요. 아 진짜 그래? 네. 나는 안 가봐서 몰랐는데. 네. 고리 지금 고리 1호기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오래됐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원전에 문제가 있는데 음. 오래된 원전에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그 노후된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들을 계속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이거를 폐쇄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돈 문제도 걸리고, 그렇죠. 예, 뭐 전기 뭐 공급에 대한 문제도 걸리고, 그리고 그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나갔을 경우에 그렇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 잡고 그렇죠. 원전이 이제 몇 가지의 그 실수들과 그렇죠. 잘못과 방치, 판단 미스, 판단 미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렇죠. 원전이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뉴스에 나오는 그 안전 불감증.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제 이야기들과 그리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그렇죠. 대한 어떤 이 대처의 이슈, 컨트롤 타워의 네. 문제. 예, 컨트롤 타워가 거의 붕괴되는 거죠. 음. 근데 실제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 거기 좀 예. 논쟁거리들이 있어요. 쟁점들이 네. 있죠. 오늘 그 영화에서 네. 어떻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작은 인원을 희생시켜서라도 퍼지는 걸 막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근데 있었어요. 이제 결국에는 그 원전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렇죠. 예.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마지막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미 피폭을 심하게 당한 이 김남길과 김남일 아니고 김남길과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이 네. 다 같이 이제 그 다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이제 딥임팩트나 아마겟돈 시츄에이션이 나오죠. 네. 특공대가 목숨을 딱 걸고 진욱이 벌써 눈이 벌게 왜 울어? 너 김남길에 그냥 또 우는 거야? 너 나중에 그 셀카 생각나서 우는 거지? 아니 엄마가? 네, 지금 진욱이는 또 터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터지나 봐요. 아니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이건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한 희생 그 시츄에이션이죠. 예. 첨벙.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계속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네, 김명애 선생님. 예. 차가 너무 막히니까 나중에 내려서 걸어가죠.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그 아들이랑 연락을 되는데 그 여자친구 이제 자기 둘째 며느리가 될 여자친구한테 계속 잘 오고 있냐고 우리 아들 재혁이 잘 오고 있냐. 근데 재혁이는 이제 자기는 못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갈 거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 이제 가족의 이야기가 또 흘러가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노란하던 허수아비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 다시 이제 정신을 그 차리죠. 국정 수행에 임하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듣고 정신 차리지. 네. 마누라가 네, 뭐 이 중요해요. 정도 이야기가 전체 스토리라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그렇죠. 그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 영화의 전형적인 흐름인데 그렇죠. 그런데 끝에 그 약간의 심파와 멜로와 이런 것들이 축 더해져가지고 네. 뭐 가족의 동료의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진욱이를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까지. 사랑까지. 예. 굉장히 불행한 가족이 돼버렸네요. 그 집안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집안의 남자를 모든 남자가 다 원전에서 이제 잃은 거니까. 난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안할 것 같아. 우리나라 이렇게 원전이 여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동해안 쪽에 있잖아요 원전이. 예.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뭐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중국 이 동쪽 해안에 원전 엄청 많아요. 거기 그 날아가면 우리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뭐 안전한 데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산이고요. 우리나라 원전 다 없애도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동쪽 해안에 별로 안 멀어요 서울과. 일종의 이것도 핵 우산이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원전 어디로 가도 도망갈 곳이 없다. 사실 그 후쿠시마 그 이후로 우리도 되게 각성이 사실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사실 핵 발전소죠. 네, 원자력이란 말은 그냥 네. 좋은 말이고. 그렇죠. 핵 발전소가 맞죠. 그렇죠. 원자력 분열이 아니고 핵 분열이라면 핵분열이죠. 그러니까 네, 핵 발전소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뉴클리어라고 하니까. 파워 플랜트. 플랜트.
파워플랜트. 핵발전소가 맞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원자력 그러면 왠지 깨끗해 보이고 뭔가 그렇게 이미지를 열심히 만들어 온 거죠. 한국 수력 원자력 그렇죠. 같은 그런 회사에서 엄청난 홍보비를 때려 부으면서 예. 그러니까 막 깨끗하고 뭔가 안전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봤잖아. 네. 걔네는 굉장히 그 내진 설계 잘해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져가지고 지금도 뭐 그 막 바다로 새고 있다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뭐 작년에 1년 동안 먹은 노가리가 후쿠시마산 네. 노가리라며. 그거 다 둔갑해서 그냥 나 노가리 많이 먹었는데. 러시아산 막 이런 걸로 둔갑해서 들어와갖고 걸렸었죠. 후쿠시마 생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사줬대요. 저는 노가리는 한동안 안 먹긴 했는데 나 저번에 한번 먹태는 많이 먹었는데. 왕창 먹은 적 있어. 한번 그래요? 노가리 맛있더라고. 그게 짜릿짜릿했을 거야. 몇백 톤에 우리가 다 소화했대요. 100%. 와, 그런 거 수입하는 사람들은 참 진짜 양심도 없다. 아무튼 무서운 거라는 거 우리가 이거 되게 교육적인 그럼요. 영화였던 교육 것 같아요. 효과가 일단은 음. 아주 큰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뭔가 위험하다 어떤 시그널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일에는 그리고 큰 사고에는 늘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영화가 어떤 지침을 줄 것 같다. 향후 우리가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그렇죠. 혹은 처할 위험이 생길 경우 저만 해도 최근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탈핵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주장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까지 보게 되면 좀 더 이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일 뿐인데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정치 세력화되고 이게 이제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맞물려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첫 번째로는 그러면 뭘로 발전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그래도 가동률도 좋고 싸니까.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역시 또 공해를 일으키고. 그럼 옛날처럼 수력 발전한다고 댐을 지으면 댐 지으면 또 어느 마을인가 또 물에 잠겨야 되잖아.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댐도 뭐 허문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태양열 준비됐냐 그러면 또 그런 게 나올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럼 전기료를 더 내야 해 네. 라는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저도 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영화가 물론 전환점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화긴 하지만 네. 준비 안 돼 있다는 거지. 난. 아니 이건 결론적으로. 이제 거대 담론이에요, 사실. 예, 그런데 뭘 어떻게 지금 해서 탈핵 뭐 운동을 하자 뭐 이거까지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생각을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세 싸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흘러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싸게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기료가 싼 건 아니지. 누진제가 있어서 무지하게 비싸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진다. 물론 싸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싼 편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싸죠. 싼 편이죠. 싼 편은 기업들한테 싼 거지. 기업들한테는 더 싸고 일반인한테는 싸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럼 저렇게 위험한 것들을 우리한테는 누진세 받아 처먹고 기업들한테는 껌값으로 주고 했다라는 것에 또 한번 분노하게 되죠. 확실한 거는 원전이 싸냐 과연. 아니 그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생산 단가 자체는 쌀 수도 있거든요. 단가는 싼데 예. 근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을 컨트롤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처럼 사실은 그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왜 이 오늘 영화에서도 판도라에서도 그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 말고 그쵸. 폐기물에 대한 이제 사용된 연료병 핵폐기물. 핵폐기물을 옆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봉 있잖아, 예. 봉. 그게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진짜 뭐 비용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조차도 아직 강구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싸놓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 보통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예. 폐기물을 얘기할 때 저준위는 지금 경주에 갖다가 묻고 있잖아요. 경주에 이제 핵폐기장이 있잖아. 그건 저준위 폐기물들. 네. 그러니까 핵 연료봉처럼 이렇게 막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닌 장갑 뭐 이런 거 우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핵 폐기물은 결국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는 30년인가 40년을 쓰면은 예. 이것을 이제 폐기시키잖아요. 보통 25년. 예전 건 25년, 요즘 건 30년.
근데 그렇게 쓰고서 폐기하는 이유는 거기서 썼던 핵 연료봉을 그대로 거기에 묻어서 말하자면 핵 발전소 자체가 처리 공간이 되도록 예전에는 생각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진이고 뭐고 나면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다시 옮겨서 아주 지하 저장을 깊숙이 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준위 폐기장을 만드는데 거의 15년인가 20년 동안을 못했잖아요. 네. 저준이라고 고준위는 이거 어디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 누가 바닷속에 갔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최 과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싸. 일단 뭐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 그렇게 안전하지 않구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인식까지는 했는데 이게 아직도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폐기에 관련되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쓴 돈 아들이 갚는 거야.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논점을 좀 좁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만 벌려보면 수많은 태클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화가 얘기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잖아요. 네. 그죠? 이 영화가 사고가 네. 사고 중에서도 이제 뭐몇 단계 사고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멜트다운 현상이 나오는 노심이 막 붕괴돼서 거기서 막 방사능 물질이 막 폭발해서 나오는 이 최악의 상황이 상황인 되면 거죠? 네, 최악의 근데 그 상황. 최악의 상황이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완전히 핵 그 연료봉이 녹아서 이게 녹기 시작하면 무엇도 막을 수가 없대. 그래서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거야. 핵까지 뚫고 들어간대. 거기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기서 반대쪽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 물론 우주로 이제 뚫고 나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역시 저뭐 중심에 가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지구 반대편을 뚫고 나온대. 그럴 정도로 뭐 그런 식의 뭐 농락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멜트다운 현상이 벌어지면 그게 바로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거고 체르노빌에서 벌어진 거지만 우리는 땅도 좁아서 부산에 터지면 제일 먼 게 이제 부산 고리 원전이겠죠. 거기서 터지면 서울까지 오는데 2주 안 걸린다는 거잖아. 영화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국이 이제 다 초토화된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그렇게 무슨 안보 어쩌저쩌고 맨날 하면서 무슨 사드니 뭐니 얘기하면서 미사일 한 번만 거의 떨어지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한 방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네. 만약에 맘만 먹으면은 잠수함 쫄쫄쫄쫄 몰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스팅거 하나만 쏴도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치. 그런데 무슨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저 발전소들이 저 바닷가에 저렇게 있는 거 보면은 난 후쿠시마 때 우리나라 저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야 되겠다 롱텀으로 예. 없애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서 저 발전소는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체르노빌은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도 앞으로 계속 한 100년까지 그 후손들 일본 사람들이 그냥 착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사는데 80년대 체르노빌에서 문제 생겼잖아요. 30년 정도 지났잖아. 체르노빌에서 최근에 그걸 어떻게 마감했냐면 노심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의 사람들 희생시킨 거지. 가서 콘크리트로 가서 발랐어. 더 이상 이렇게 뭐 노심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박았는데 30년 동안에 그게 또 크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덮어 씌우는 무슨 체육관만한 그런 그 쇠 도움을 만들어. 이렇게 집같이 생긴 도움을 만들어서 거기 옆에서 한 500m 근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덮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심슨 가족 더 무비에 더무비의 엔딩 유리로 기네. 이렇게 지역을 막아버리잖아요. 동네를 근데 30년 만에 있는 일이야. 그러면 후쿠시마는 일본이 정말 나쁜 아베가 나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만 칙칙하고 괜찮다고 하고 결국은 괜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거기는 실제로 콘크리트를 바른 것도 아니잖아. 그냥 물만 껴안고 있을 뿐이야 물만 시키느라고. 근데 그 물이 어디로 가? 다 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저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방사능 수치가 막 올라간다는 소리까지 들잖아.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거 아니야. 태평양을 이미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건너도 남은 시간이 지났죠. 아무튼 무서운 문거네 이런 거가 보여요. 오늘 영화 보면은 최소한 한 가지 레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영화가 좀 이렇게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어디에 있고 몇 개가 있고 뭐가 가동되고 뭐가 얼마나 됐고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모니터링이 돼도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관심이 생긴 거죠. 내가 이걸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딱 찾았더니
2011년 자료밖에 잘 안 나와. 이미 자료가 뭐 스크린 당했는지 잘 안 떠요. 근데 최근 자료 하나 찾은 거는 우리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총 24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어. 네. 지역은 4개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역은 영광, 부산에 있는 고리, 그리고 울진 이렇게 있어요. 네. 영덕은 지금 새로 2기를 건설하고 있어. 건설 그렇죠. 예정으로 있어. 영동에 새로 만들고 있죠. 건설 예정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24기잖아요. 지금 근데 움직이고 있는 게 16개 정도.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네. 근데 한 6개, 7개 정도가 점검 중이야. 점검 중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일단 오래된 거죠. 오래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점검한다고. 먼저 없을 수도 있지. 네.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기들이 필요한 거 장치들인 거야. 맨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리고 총 지금까지 건설 중인 게 6기. 그 중에는 시운전 중인 게 있어요. 신고리에 있는 2기가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고리에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다 기억하시죠? 뭐 드라이버를 뭐 공구를 놓고 나왔느니 뭘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그 원자로 안에 네. 막 시험 검사품 막 위조해서 막 부품도 갖다 쓰고 예. 그런 게 여기 이제 있죠. 원전 비리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많지 않나? 아, 너무 많은 생각만 해도 너무 많지 않나? 그 중에서 오늘 영화는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 24개 중에. 그렇죠. 그 오늘 영화 마지막 크레딧에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죠. 뭐 30km 이내 뭐 광역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고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결정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예. 우리는 새로 뭐 6개인가 짓는다고 하죠. 그렇죠. 짓고 있다. 역주행이네. 핵 마피아란 말도 있잖아요. 원전 예. 마피아. 그런 마피아들. 그래서 오늘도 그 영화에 보면 바닷물을 못 뿌리게 하잖아. 그렇죠. 처음에. 예. 그럼 이제 폐로가 된다고. 그거 바닷물 뿌리면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예. 다시 얘는 버려야 되니까 끝까지 바닷물을 못 뿌리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원전 마피아들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는. 그 이경영과 사장. 네. 그 원래 사장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못 뿌리게 하죠. 그 소방대장 정인기 씨였다고 오늘 네. 소방대장이랑 이 두 정씨 형님들이 서로 바닷물을 못 뿌리게 해서 서로 막 이를 악다물면서 막 화를 내잖아. 네. 그게 또 아마 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또 있겠죠. 바로 그냥 그래서. 해수를 해가지고 물을 뿌리면 되는데 예,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바다 앞이니까 바닷물을 끼얹으면 이제 끝이 되는데. 일단은 네. 응급 상황은 면할 수 있는 건데 그 폭발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슈들도 그렇죠. 예, 있었잖아요. 나는 오늘 또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이 원전 재난 영화라 그래서 네. 후쿠시마처럼 부산에 이제 지진, 쓰나미가 예, 지진이나 지진이 쓰나미. 엄청 뭐 오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막 이렇게 해서 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경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었어. 그냥 잠깐 흔들리고 말았던 지진이야. 물론 오늘 영화에서는 약간 좀 셌어요. 네. 세긴 셌는데 잠깐. 정확히는 진도 6.1의 지진이 왔고요. 근데 그 정도 지진이 왔는데 균열이 좀 갔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안에 엄청난 배관에 문제가 생겼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와서 원전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인재로 재난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위기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고 뭐 그게 이제 막으려다가 고리가 특히 그런 위험이 높은 게 뭐냐면 그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것도 물론 오래된 거지만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방식 중에 흔히 말하는 중수를 쓰는 원전이 있고 중수로? 중수는 뭐냐면 본래 물은 H2O잖아. 근데 수소 원자 중에 이렇게 중성자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대. 그렇게 해서 물을 만들면 물이 굉장히 무겁고 그게 이제 열을 잘 식히는 모양이지. 그래서 처음에 그 우라늄이 계속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 열을 제어하려고 중수를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중수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완전히 봉합을 해야 되는 거야. 봉합을 하고 그 안에는 중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바닷물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건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재생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가합형 중수로라고 해서 이제 물을 좀 고압으로 쓰면서 그냥 일반 물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뭔가 되겠죠. 그래도 바닷물 쓰면 또 망가지겠지. 그 중수로 경수로 뭐 그 얘기가 그거인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옛날에 지었던 원전들이 훨씬 위험한 거죠. 방식 자체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오래되기도 오래됐지만 이거를 제어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물질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수급조차도 어렵고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고리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원자로에 집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손해 난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치? 책임 못 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문가가 와서 판단하기 전까지 판단도 못 할 뿐더러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그럼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버리면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정진영 씨의 이제 대사 중에 30년 된 아파트도 배관이 녹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찾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발전소는 핵 원전 발전소는 이게 배관 길이만 170km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배관과 같이 딸리는 전선 길이만 17,000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검을 한두 달 만에 끝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냐?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내진 설계가 진도 7까지 견디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친 6.1의 지진에도 노후된 벽과 이런 그 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대사 난 되게 어색했는데. 아니 정재현 씨 좀 뭔가 다 어색해. 아니 왜냐면 너무 거기가- 정보를 주려고 근데 거기가 그 상황에서 그런 대사를 한 그거를 스크립트 잘못이라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게 제 동생이 좀 재밌었나 봐요. 그게 제 동생 가족들하고 봤는데 그 되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근데 막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그거를 마치 또막 전기로 뭐. 되게 위급하게 얘기하는 그걸 다 사람들이 외우고 이제 그 너무 배관 재밌었다는 길이와 그게 또 이런 거를 그게 너무 쫙 웃겼대요. 외우고 있는 게 그래서 너무 그거가- 재밌어. 압력이 올라갑니다. 520, 530 뭐 있는데 이게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웃겼다고. 거기가 좀 약간 떴죠 오늘. 거기가 좀 떴어요. 좀 편집할 때 좀 어떻게 좀 해지 좀. 아니, 그래도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 정말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현실감, 개연성을 느낄 수 있는 재난 영화가 지금까지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여태까지 했던 건 무슨 뭐 아웃브레이크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쵸. 뭐 질병에 대한 전염병 거, 물론 예. 물론 전에 메르스나 뭐 지금 AI 뭐 이런 거가 공포스럽긴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 이것처럼 이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죠. 치명적이고. 그러니까 이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좀 막아뜨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와닿죠. 네. 되게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이 미간을 찡그리고 영화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네. 다 나가사키하고 저 히로시마하고 그 복구되는데 뭐 반세기면 그래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예. 여기는 못 살아 아예. 우리 핵발전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핵폭탄 한번 터져서 방사능을 확 뿌리고 끝나잖아. 근데 얘는 계속 나오는 거야. 문제를 방사능 물질이 퐁퐁퐁퐁. 퐁퐁퐁퐁 나오는 거야. 하수분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거죠. 그냥. 그렇죠. 오늘 그런 대사를 하잖아. 저 불은 그냥 꺼지는 불이 아니라고. 다들 소방대원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놀라면서 자기들은 늘 불을 끄는 사람들인데 되게 챌린지 느끼는 표정이니 다들 그래? 그럼 우리가 끌까? 막 이러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오늘 되게 무기력해 보이죠. 이 원자력 발전소 앞에선 이 용감하신 이 우리의 소방대원 형님들도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이 원전의 직원들 뭐 네.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 청와대 또 이 벙커 이 와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무력해 보이죠. 가무룩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집니다. 물론 영화가 되게 길었어요. 한 2시간이 좀 넘었어요. 2시간 8분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짧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왜냐면 그 되게 박진감 있고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눈물 폭탄, 최루탄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원전 터지는 게 아니고 이거 눈물샘이 좀 길었어.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패닉에 빠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좀 잠깐 나왔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비중을 사람, 뭐 대구 사는 사람, 광주 사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결이 있게 컬러풀하게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가 딴짓 하나 더 걸자면 이게 부산 지역이잖아요. 부산, 울산, 네. 경남이죠. 불경. 예. 예. 불경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불경, 예. 네. 부산, 울산, 경주. 네. 근데 나는 우리 친가 외가 다 이쪽 경남 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사투리를 들으면 약간 친근한 사투리 좀 친근하네 그러면은 PK더라고요. 부산 경남 쪽. 근데 조금 친근하네 그러면은 대구 경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게 있어요. 우리는 좀 경남 쪽이라. 네. 최 과장도 경남 쪽 아닌가? 경북이요. 경북인가요? 네. 아버지가 경북. 내가 그래서 그 영화 친구 이후로 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났죠. 배우들이 이제 부산 사투리들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서울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투리를 못 하는데 이렇게 듣는데
어색한 건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어색했어요. 네, 저도 좀 어색했어요. 네가 어색할 네, 정도냐? 저도 들었을 때 약간. 내가 봤을 때 오늘 김영애 선생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투리가 너무 어색했어요. 김남길조차도 진공청소기요? 진공청소기도 잘 진공이 안 되더라고. 이거 김남길 씨와 김남일 씨가 둘 다 고소하겠는데 이것들. 아니 어떤 라인은 완벽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라인은 대사가 많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대구 사투리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는 대구 이거예요. 앞에가 악센트고 부산은 부산 뒤가 악센트인 거야. 그게 다르대. 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쪽은 이름절이 아니고 근데요. 이음절 강세. 네, 근데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것 그렇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투리에 뭐가 차이 나냐고 하면. 근데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무슨 부산 사투리를 하고 무시주간디. 무시주간디. 같아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가 그 마음에 걸려서 그 사투리가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사들이 굉장히 뜨더라고. 저는 문정이가 사투리를 안 쓰는 게 좀 이상했는데. 그거는 나는 뭐 오히려 괜찮던데 사투리 아니,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 네. 그리고 아마 설정을 자기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사투리가 이게 사투리를 내가 어설프게 쓰느니 나는 그냥 도시에서 이렇게 시집온 그렇지. 며느리로 이렇게 설정을 서울에서 해. 오네. 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해하잖아. 어머니는 사투리 쓰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사투리 쓰는데 혼자 서울말로 이렇게 그렇죠. 네, 어머니를 모시는. 중간에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주 사투리가 차라리 낫더라. 손주. 걔 저기 EBS에 나오는 EBS 어린이 드라마에 나오는 애인데. 근데 그 알겠더라고. 사투리 같은 거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할 때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텐데 나는 그게 좀 약간 아유 그거 근데 쉽겠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좀 그렇더라고. 근데 옛날에 이건 좀 여담인데 그 화려한 휴가 있죠. 네. 네. 5.18 소재로 네, 했던 네, 네. 영화 있어요. 네. 김상경 경. 네. 김상경이랑 요원이 이호원. 이호원. 이호원 네. 나왔던.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광주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들은 서울 말이를 써. 네. 조연들은 다 전라도 사투리 하는데. 그 안성기, 김상중, 이호원은 그냥 서울 말을 해요. 근데 난 그게 또 너무 어색하더라고. 왜 경상도 사투리를 안 하는 거야? 전라도 어색하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전라도 쉬운 사투리. 줄 아냐? 어? 아니, 해봤냐 네가? 거시기 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도 광주 사람은 광주 사투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뭐 그러니까 그게 대세의 영향을 저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화의 어떤 리얼리즘을 구현할 때 아니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영어의 남부 사투리를 쓰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남부 사람들 보면 그거 다 완벽하게 느끼겠어요? 아닐 그러니까 거라고. 그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된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니 넘어가는. 그러니까 괜찮았냐고 최 과장. 저는 뭐 특별하게 지금 사투리가 어색하다는 느낌은 저는 안 준욱이는 들어요. 지금 사투리가 어색했대잖아. 아니 근데 그게 영화를 볼 때 방해줄 만큼은 아니었군요. 아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눈물샘도 안 터졌겠죠. 아 물론 그런데 뭐 나는 좀 그 네이티브- 부분이 네이티브 아니, 내가 리스너가- 네이티브처럼 하려는 얘기는 아니죠. 네이티브 근데 리스너가 듣는 약간의 어색함이었다 뭐 이 정도로 좀 느껴지는데요. 아니 나는 경상도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내가 듣는 귀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귀는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경북과 경남 사투리를 섞어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어색했다. 뭐 이런 느낌. 그 전라북도 사투리와 전라남도 사투리도 달라요. 네. 좀 다르더라고. 근데 전라도 사투리 통일하잖아.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하나? 하지 왜 안 해? 아니야.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다 사투리 특색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맛을 탁 살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그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봐요. 북한까지 합쳐서 지금 뭐 이렇게 서울이랑 마지시가 섞여서 악센트까지 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강호나 강동원 이런 배우들 보면은 말에 약간 경상도 악센트가 있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전라도 악센트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네. 근데 그런 게 다 특색이고 억양이고 그 그 사람의 그 배우가 쓸 수 있는 있는 뭐 또 다른 그냥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는 네. 너무 막 일일 생활권 되고 TV가 너무 많이 보급돼서 네. 옛날처럼 그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요. 저 뭐 부산이나 광주 이렇게 가도 네. 애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서울말로 해보라면 서울말로 해. 네.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약간 악센트 있는 정도. 판도라 영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투리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난 좀 거슬렸다. 저는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건 감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최소한
보통 영화를 보면 준비의 과정에서 이 한국의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은근 영화가 또 시국하고 이상하게 맞아떨어져 갖고 이 정치적인 부분을 또 건드리는데 이 안에서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 청와대 안에서 재난 대책에 대한 거 얘기하는데 금방 원전 이 월촌리 원전 20km 내에 94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리고 30km 내에는 부산까지 해서 340만의 시민들이 있는데 이거 대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피에 대한 아무런 민율 없어?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뭐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김명민 우리 강석호 대통령이 황당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넣은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원전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 당연하지. 보면서. 그냥 터지면 다 거기에- 죽는 거야. 그냥 터지면 다 죽는 거야.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영화에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지. 그런 얘기를 그 주진모 배우 있잖아 그 짝귀 아저씨. 그 씨가 그런 얘기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좀 문제인 것 나도 같아요. 그 생각은 했어요. 그 이 감독이든 뭐 각본을 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 이 현재 이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시나리오 쓰고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꼈겠지.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그래서 톤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 말은 예, 톤 이해가 조절을 돼요.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더 비판적으로 아마 처음엔 했는데 썼을 텐데, 예. 톤 다운을 좀 한 것 같아. 원래 총리 이경영이 맡았던 게 총리 역이 아니라 비서실장 역이었대요. 너무 이렇게 현실이랑 네. 첫 장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TV를 보는데 그 대통령이 중동에 뭐 무슨 자원 외교 같은 거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전에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했죠. 근데 중동에 그런 경수로 팔아먹은 거. 근데 그런 대통령은 또 아니었어. 오늘 여기에 나온 김명민 대통령은 좀 약간 얼굴마담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던 거죠. 좀 사실은. 젊고 예. 패기 있는 대통령인데 예. 막상 청와대 들어가선 약간 손발이 다 잘린 약간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의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거의 내각을 장악당하고 있죠 총리한테.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다 하는 그런 거죠. 심각한 사고가 있는데도 그거를 보고를 안 하고 뭐 이런. 그런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가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총리 임명권 대통령한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죠. 그래픽은 어땠나요? 그래픽 훌륭했어요. 음. 네, 저는 우리나라 재난 영화에서 최근에 제가 그 부산행 보고 야, 저 우리나라도 좀비가 나오는구나. 아니요. 그래픽 어떤 특수 효과 이런 게 진짜 그럴 듯하구나. 그렇다구나. 저 손색이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판도라 보면서도 그 제가 이게 뭐 무슨 그림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가 보는데 좀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제일 예. 재난 영화의 가장 핵심되는 장면들은 파괴된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도심이 막 어느 정도 근데 파괴돼 있다는 방사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렇죠. 예, 약간 그 프레데터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배우들의 연기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연출이나 그런 그래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된 것 그 같다. 예, 그런 굴뚝 생각이 팍 들었어요. 폭파됐을 때 네. 이렇게 마을에 파편 튀고 막 이러는 그런 거 거- 그런 건 아주 시원했죠. 리얼하겠던데. 네, 시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속도로 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래픽인가? 정말 그렇죠. 길 막고 한 건가? 1분만 막은 거죠. 1분만 네, 1분 막고 거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그런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근데 그런 것도 좀 실감 나긴 했어요. 저 영화 보고 나 이거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야 진호가 저기 그 버스 막 차들 엄청 세워져 있고 사람들 엄청 뛰어나는 건데 그건 이렇게 다 진짜인 거냐? 뭐 이렇게 진짜인 거냐? 진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그래픽이랑 다 섞어서 한 거죠. 그러면 몇 대 정도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급자급. 그러니까 감쪽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잘 받고 이렇게. 그 만듦새는 네. 뭐 좋은 하나만 편이에요. 더 굉장히 비교점이 좋았어요. 있다면 해운대란 영화하고는 어때요? 해운대 아.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훨씬 실감 나죠. 그게 해운대가 몇 년 전인데요. 하나 해운대 좋게 봤거든. 해운대도 실감 나게 잘했죠. 네. 그러게 해운대랑 비교해서 어때요? 영화 전체 통으로. 통으로. 그럼 별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는 더 좋고 뭐는 더 나빠. 저는 그래픽은 더 좋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연출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스토리 전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너무 심파로 간 거 아닌가. 그 왜 해운대에서 저는 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내가 네 아빠다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 그 부분에서 확 깼거든요. 약간 확 이게 이거 뭐지? 막 근데 반면에 그 송재호 씨가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장면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심파와 관련된 모든 연출들이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좀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운대는 코미디의 요소가 있잖아. 많이 그- 있었죠. 저- 그런데 이 오늘 본 판도라는 코미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좀 그 정도만 있고 전혀 없었죠. 코미디가 뭐 그렇죠. 웃음코도 전혀 없고 좀 너무 심각하다가 막판에 심파 우리가 계속 심파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눈물샘을 건드리는 특히 한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을 계속 연달아서 그렇죠 연쇄적으로 넣었어요.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20분 이 정도.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 나는 게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 날리는 게 이제 김남길의 셀카 씬. 저는 그 그게- 셀카 씬은 야, 이거 이건 정말 진짜 사족이다 이거. 이것까지 가야 되나? 막 이건 좀 그런데 아닌 것 같다. 사람들 다 이런 울면서 생각했어. 보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거기서 그 또 셀카가 생중계되는 걸 네. 보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죽으러 가서 반응이 있잖아. 죽으러 가서 그렇죠. 이제 혼자 이제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근데 우리 300만이 넘겨봤으니까 예,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폭파 전문가. 그런데 이제 밖에서 문을 완전히 봉해야 돼.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이게 폭발물을 터뜨리고 죽는 건데 죽기 전에 밖에서 이제 문 봉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 머리에 달려있는 이 헬멧에 달려있던 카메라로 전국에 생중계를 해주는 거죠. 엄마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가족에게 예,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 이런 거는 근데 좀 그 아마겟돈이네. 뭐. 네, 아마겟돈.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너무하긴 하죠. 근데 너는 너무한데 어느 또 점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 저는 이미 그 장면은 좀 지쳤어 울다. 그때는 울기 힘들어. 근데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가 널 빵 터뜨린 장면은 어디야? 저는 오늘 제가 가족이랑 봐서 그런지 어. 저는 저기 김영애 씨가 네, 김영애 선생님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늘이 이렇게 이 그걸 뭐라고 해요? 핵먼지. 낙진. 하여튼 핵먼지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우와 하고 다 이제 뛰어서 도망가는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손주를 놓치고 며느리가 손주를 놓치고 어떻게 힘들게 해서 우리 김영애 씨가 손주를 이렇게 잔뜩 웅크려서 몸으로 보호한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몸으로 네. 덮어. 예, 덮었어요. 근데 덮은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실 며느리와 이렇게 된 건 시어머니 어머니 그치, 탓이에요. 뭐 막 갈등이 있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손주가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이 김영희 씨가 그냥 혼자 걸어가거든요. 그 뒷모습. 근데 신발 그 한 짝 뒷모습이 없고. 신발 한 짝이 없고 어깨 등에는 신발 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몸으로 막은 거. 근데 이게 왜 제가 눈물이 났냐면 이 영화를 2번 정도 보니까 이 앞에 하고 씬이 붙어요. 앞에 지진이 나는 순간에 식당 안에서 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손주를 몸으로 덮어주고 싶었는데 이미 할머니 쪽으로는 하나도 안 쏟아지고 손주 쪽으로 쪽으로 천장이 다 다 쏟아져서 손주가 머리를 다치거든요. 머리가 좀 까져지. 거기에 이 김영애 씨가 계속 미안함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왔는데도 놀랬지. 며느리가 왔는데도 이 천장이 왜 나한테는 안 쏟아지고 얘 재민인가? 얘한테만 왜 쏟아졌냐 막 이러시는데 재민이 맞다 재민이. 그 미안함을 계속 갖고 오니까 어떻게든 이 손주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제가 눈물을 좀 김영애님의 그 연기에서 너는 눈물이 거기에서 터지는구나. 좀 많이 흘렸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좀 약간 미국 영화에서 좀 많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면 그래 나도 뭐 나도 그래 나도 들어가자 우리 들어갑시다 막 이런 저는 병실에서 우리 들어갈 사람 우리잖아요.라고 뚜껑을 얘기하기 뽑을 때? 시작해서 예. 난 너무 클리셰라서 클리셰잖아요. 와, 난 그 장면에서 진짜 오글거리더라고. 클리셰.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오글거리는데 계속 흘렀고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 뒤쪽에 일부러 혼자 이제 따로 이제 좌석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몸을 움직이고 눈물을 훔치고 닦는지 그랬어? 남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남녀가 달라요. 남녀가 다르는데 남과 아니에요. 남은 어디야? 남은 지금 얘기했던 김영애 씨
김영애 선생님의 그 연기들 거기에서 많이들 공감하고 눈물도 닦고 했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밖에 없다. 막 그래 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많은 여성들이 장엄한 음악 나오면서 음악은 계속 시종일관 그러죠. 그 장엄한 음악은 오늘 무지하게 나왔어 막. 거기에 여성분들 많이 그래? 오히려 들려요. 반대 아니야? 근데 왜냐하면 보니까 진욱이 리서치라 믿을 수가 없는 약간 너 울면서 왜 봤을 거 아니야. 제 디테일 왜 그래요? 제 디테일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계가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유를 봤어요. 이유를 봤는데 그것까지 이유가 있어요. 뎁스 있게 조사를 한 있어요. 거야? 왜냐하면 예, 최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거예요. 김남길이 그 씬에 얼마나 비중 있게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얼마나 비중 있게 김남길이 그 씬에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은 여성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흘리더라고. 아이, 그래서 김남길 그렇게 멋있게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에서. 아니에요. 되게 시크하고 이거 되게 그 멋이 있어요. 뭐냐면 병실에서 처음에 김남길이 우리 내가 죽자 미쳤냐고 거기 들어가냐고 하는데 걔가 김남길 말을 바꾸거든요. 약간 멋있게. 그치. 우리가 미쳤다고 거기 들어가냐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아니면 우리가 누가, 이제 우리 우리 아니면 아니면 누가. 누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살아봤자 뭐 얼마나 더 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아니 그 병실에서 그 미생 그 대리 거기 아주 눈물 나게 하죠. 그 친구가 오히려 훨씬 더 예. 좀 되게 이렇게, 담담한 듯 이렇게 선동을 좀, 훨씬 많이 했어. 예, 했죠. 그 목소리 좀 얇은 톤으로. 그리고 이게 엔딩하고 붙어요. 엔딩에서 이 되게 클리셰 같은 거 아마게돈 같은 그 장면 카메라를 빛으로 셀카 씬? 네, 셀카 씬 셀카 찍으면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요. 엄마 거기 좀 그리고 형수님. 장황하긴 했어. 예.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엄마 형수님 얘기하고 잠깐 텀을 줘요. 연주 그다음에 그러더니 연주. 그리고 연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울어요. 그 부분에 더 특히 내가 그 여자친구구나. 그쵸. 그치, 그 거기에 이제 이입이 되는구나. 이제 진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이런 사랑 말고 가족 간의 사랑 말고 진짜 내가 사랑한 여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내 말. 남자친구가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 근데 터지겠나라는 그 셀카가 생각으로. 클리셰고 좀 심판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전국의 생중계인데. 말이 많아. 그런데 끝에 가서 그래도 좀 영화적인 그게 있는 게 엄마 무서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본능적인 그런 그 라인이 있더라고. 엄마라는 그래서 말을 딱 하면서. 그래서 엄마 무서워 뭐 이러면서 애가 이제 그 거시기 하죠. 그렇죠. 근데 그 거시기 별로 안 거시기 하거든. 근데 이 약간 그 비장하고 장엄한 씬들이 좀 있어서 이 특공대가 25명의 특공대가 선발된 후에 원전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네. 거기서 이제 이미 그 소방 바깥에 그 다 예상됐다. 아니 그게 아니야. 좀 들어봐. 어. 그 이제 아니기만 그 원전 주변에 이미 문제가 생긴 그 원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잖아. 소방대원, 구조대원 뭐 난 그 사람들이 받은 이미 피폭량 자체가 아유 그쵸.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애들이나 거기서 바로 이거 눌러서 죽는 김남길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분들 다 죽은 거죠. 뭐. 나는 들어가는 그 거죠.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뭐 저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뭘 누르고 뭐 하는 거나 그렇지 뭐 총알 2발 맞나 3발 맞나 그러니까 뭐 걔는 그냥 들어가서 따발총 맞은 거고 밖에 있는 사람 벌써 그 심장에 총알 하나씩 다 이미 맞은 건데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근데 정말 크게 안 다가오더라고. 전문가였으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 이 정도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반경 어떻게까지는 어떻게 되고 복구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향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우리가 뭐 본 적도 아니,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없죠. 방송이 그쵸. 있어요. 그 부분- 그런 내용을 아주 깊숙하게 다룬 방송이 근데 그것도 시뮬레이션인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후쿠시마 같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기는 자체가 터져버린 거고 이런 거라서 사실 이거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좀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보니까 후쿠시마 때도 좀 며칠 뒤에 저기 막 로봇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후쿠시마에서 내가 들은 얘기로는 저번에 일본 갔을 때 거기서 그 후쿠시마 거기 직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기 오늘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거기 가서 복구하고 사람이 로봇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뭐 작업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죽었- 네. 당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 사이드 이펙트가 아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 개인이 희생해서 전체를 보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 다 도망가고 하는데 난 특히 그 병원에서 의사들 다 도망가고 간호사 한 명 남잖아. 네, 그 재밌는 게 현상이 그 간호사가 그 판도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판도라 검색하면 간호사 이렇게 나와요. 아, 판도라 네. 간호사? 나올 수밖에 없어. 그 간호사가 굉장히 단역인데 저기 근데 단역이죠. 예, 이 영화로 좀 뜬 것 같아. 오예설이라는 배우네요. 오예설?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쁜데 혼자 남아서 막 사람들 간호사스럽게 생기지 않았어 사실은. 그럴 때 혼자 남을 간호사는 아니 생기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룩한 희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고. 그런데 그런 거 좀 못 느꼈어요? 나는 오늘 극장이 사운드가 네? 난 극장 센터에서 봤는데도 네. 이 다이얼로그 대사를 못 알아듣겠더라. 특히 다 이 마스크를 써고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오디오는 따로 땄을 텐데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 3분의 1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그냥 정황상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 알아들었어? 예, 저는 극장에서 뭐 그렇게 사운드 때문에 아, 그래? 특별히 극장 문제인가? 예, 다이얼로그 못 알아들어서 좀 고생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네요. 나오면서 내가 동행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소리가 잘 안 들렸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 좀 아니에요. 웅웅거리고. 아, 저도 가끔 어떤 영화 보다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적인 그러니까 만들 때 문제가 아니라 그 극장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데 네. 그 대사의 어떤 좀 EQ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나라 잘 안 들려. 크게 놓고 들어야 돼.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되게 작게 해놔도 잘 들리거든요. 대사는. 무슨 우리 말이 그런 거지. 말 때문에 그런가? 걔네는 액센트를 쓰니까 액센트 따라 가는 거고 우리는 액센트가 없으니까.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디서 얘기하면 되게 잘 들리잖아. 저쪽에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되게 잘 들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어디 극장에서 봤니? 피카데리 피카들이 피카데리? 유서 깊은 극장. 유서 깊은 전통의 피카데리. 단성사는 아직 있나요? 아니요 거기 무슨 보석상으로 바뀌었어요. 보석 센터로. 그러니까 예. 중앙극장도 없어졌고. 아무튼 예. 그리고 참 저 최근 영화 중에 이렇게 저 종편이나 뭐 이렇게 방송국 이름들 다 나오는 거 사실 못 오늘 봤었는데. 카메오로 최일구 전 앵커. 앵커가 네, 그것도 나오고 모든 뭐, 뉴스를 진행하더라고. 뭐 연합 이름 나오고 JTBC 이름 나오고 막 그러게. 실 네, 방송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가시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좀 것도 들더라고요. 이제 협의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 YTN이 나오는데 오늘은 JTBC랑 연합뉴스가 나왔어. 연합뉴스 TV. 그리고 저기 그 유명한 그 셀카 씬이 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거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 JTBC 간 쪽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색다르게 PPL이지 뭐. 보이더라고요. 예,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연말인데 글쎄요 이 재난 영화 보고 걸어 나오는데 좀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죠. 안전한가 여기가? 저도 사실 뭐 재난 영화지만 그냥 인재 영화 같았어. 그렇죠. 인재난 영화죠. 아니 뭐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뭐 과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진짜 전쟁의 시대, 야만의 시대에는 연마을에서 총칼 들고 뭐 이렇게 쳐들어오고 총은 아니었겠구나. 칼 도끼 들고 쳐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되게 비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진 않잖아요. 문명 사회고 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그리고 어떤 인식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 있다라는 인식을 좀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최 과장님이 그래픽 같은 거 특수 효과 되게 실감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실 되게 실감 났어 갖고 좀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실감 나는데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막 산사태 나고 이런 것도 실감 나고 아까 막 발전소 그 파편들이 막 이렇게 도심 덮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실감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사능이라 뭐 보여줄 게 없어. 그렇죠. 연기로 보여줘. 이 사람이 공포스러운 얼굴로. 피폭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폭이란 말 쓰잖아. 방사능이 사실 안 보이는 건데. 우리한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제 판도라의 그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판도라가 열지 말라고 신이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열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절망과 고통을 빠뜨려 놓는 신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 뭐 뉴클리어, 핵
이 자체가 신이 금지한 거냐, 그만큼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분야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결국 인간이 태만하거나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제들이 결국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란 족속 자체가 뭔가 이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족속이냐, 대다수가 선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꿀 수 있거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간 근본적인 본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특히 핵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그런 명제를 던지는 영화가 아닐까.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못 본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보면 형은 진짜 대학 다닐 때 시험 잘 봤을 것 같아요. 이것도 능력자. 난 대학 때는 시험을 진짜 잘 봤어. 네. 왜냐하면 길게는 썼거든. 무조건. 이 문과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춤법은 다 틀렸을 것 같아서. 맞춤법은 틀렸어. 예. 아 근데 정말 나이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주인공이 죽고 막 이러는 건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나? 여성 호르몬 나오나? 아 이게 주인공이 죽거나 둘이 잘 끝에 잘 안 되거나 이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그러지 말지 이제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그러나 아니 근데 김남길도 되게 이렇게 망가진 역할 사실 없었어요. 너무 네. 울고 너무 망가졌어 오늘. 그러게요? 제대로 이렇게 맨 얼굴이 나온 적이 별로 없고. 그렇죠. 다 껌댕 묻어 있고.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얘가 좀 약간 얼굴 피부가 약간 살짝 귤껍데기잖아요. 약간 꺼무잡잡하죠. 귤껍데기. 귤껍데기라고? 약간 피부가 피부가 그래? 울퉁불퉁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깨끗하신 피부. 그런데 이렇게 안 꾸미고 이 친구도 굉장히 꾸미면 멋있는 배우거든요. 몸도 예. 엄청 멋있죠. 근데 이렇게 안 꾸미고 나오니까 배우가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얼굴에 껌댕 묻혀놔도 잘생긴 배우는 잘생겨 보이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동질감 같은 게 좀 느껴졌고. 맞아요. 그 똥개 정우성은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똥개도 너무 멋있었잖아요. 김남길은 약간 사람이구나 이런 약간 느낌이 어울리긴 들었어요. 예. 그렇죠. 브래드 피트는 그 헬스클럽에서 일해도 브래드 피트. 아 멋있죠. 오늘 브래드 피트랑 스티븐 스필버그 생일이더라고. 그 무슨 앱을 깔았는데 그런 게 막 떠. 죽어야 되겠어. 아, 생일 축하하고요. 네. 판도라였고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칵테일. 자, 판도라의 이야기. 상자라고 읽고. 상자라고 할 뻔했죠. 판도라 이야기. 판도라. 이거를 정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돼? 반도라. 판도라. 판도라. 비슷해요. 판도라. 비슷해요. 여기 사실 영화 대사에서 딱 한 번 나와요. 판도라란 얘기가. 그러네. 네, 약간 어거지 김남길이 같아. 김남길이 딱 그 대사를 하나 해요. 끝에 약간. 영화 판도라에 대한 별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의문의 1 눈물을 당한. 네, 의문의 일이에요. 저는 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그냥 안에. 영화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운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저 힘들었어요 우느라고 그냥. 힘들어. 눈물은 계속 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눈물이 안 닦고 마르면 살을 땡겨요. 얼굴에 경락 마사지 받는 느낌 나거든요 이게. 그냥 안 닦고 말리면 이게 글썽 땡겨져요 이렇게. 그 느낌 아마 고수의 노하우구나. 네,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곳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봤더니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었어요. 그 스토리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뭐 되게 클리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영화 보면 아마겟돈, 뭐 코어, 해운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잘 버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눈물 많이 나는 재난 영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계속 네 생각했다. 저는 별 3개 반을 드리고요. 너 그렇게 많이 울고도 3개만밖에 안 줘? 아니 운 것과 또 이 별은 또 다르죠. 예. 별 3개만인데 다 젖었어. 별 별들이. 3개 반인데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지만 보셨으면 더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고민 많이 안 해봤잖아요. 많이 안 해봤어요. 최소한 저는. 근데 보니까 조금 심각성을 좀 느끼고 예, 그리고 사실 그 김남길 씨의 대사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연주한테 이제 해주는 대사인데 나레이션처럼 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냐 아니면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보다 되게 이렇게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화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합동 분향소 나오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좀 오버랩되고 그랬는데 좀 이왕이면은 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별 3개 반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고 계시고요, 참. 많이 보고 3개 반입니다. 네. 저는 뭐 영화적으로는 별 3개고요. 네. 반을 더 드리는데 저도 3개 반인데 반은 좀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이슈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계몽적 차원에서 예. 반개를 더 줬다. 예, 영화는 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뭐 영화 자체는 볼만은 했으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즐겁진 않았습니다. 이상 주 라라랜드 극찬하더니 아주. 예? 뭐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저 재난 영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재난 영화 진짜? 많이 한데 예. 그래?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그렇게 저는 재난 영화 많이 알아요. 네. 별 3개 반입니다. 네. 김 PD는 안 받고. 네. 김 PD는 아, 잠깐만요. 안 본 점수도 넣긴 넣어야 되는데. 내 이 영화 본다. 별 3개 반이라고 둘 다. 너 몇 개야? 빨리 얘기해. 저는 저는 2개 하면 지랄하겠지. 저는 별 3개 하겠습니다. 네. 뭐 시사성도 있고 뭐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거 보고 우리가 저쪽 우리 에너지 대책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너무 정치적인 거에 함몰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치랑 연계돼 있죠. 예,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원전 마피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쳐다보고 있다가 잘 잡아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죠. 예, 잘 아주 그냥 어디 방 같은 데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월호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여기 오늘 영화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 나라가 잘못한 거 우리가 수습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간첩 택시 기사가 잡고 그러잖아요. 저 위에서는 간첩 조작하고 그러니까 무능한 국가. 무능한 정치인데 위대한 우리 국민 뭐 우리 시민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 영화도 그런 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고 매뉴얼이 탁탁탁탁 되고 좀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도 됐잖아요. 근데 이 특히 이 발전소 이런 것들은 정말 오늘 이런 영화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점 몇 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별 3개 반 하겠습니다. 아, 형 3개 반이라고요? 반 올릴게. 아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진짜 경각심을 위해서 좀 봐야 되겠네. 총점 별 3개 반이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별 3개 반, 3개 반, 3개 반. 이렇게 예, 됐네.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지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300만이 넘었다고? 예. 내가 이 영화를 볼 거예요. 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본 거니까 볼 거예요. 보고 다음 주에 보고서 내가 댓글을 올릴 거야. 내가 진짜 악플을 막 다 올려버릴 거야. 진욱이 이따 영화 보고 막 눈물 흘렸는데 막 이러고 막 올리고 오시악 넌 닥쳐라 막 넌 네가 더 나빠 막 이러고 너 보다가 쳐 울 걸? 나는 울더라도 나는 다 악플을 달 거예요. 제 악플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김 PD라고 해서 달 거예요. 팟빵이랑 페이북에 꼭 올려주세요. 꼬배부에 꼭 올릴 거예요. 꼭 해부해 주시네. 내가 영화를 드디어 이렇게 들어보고 영화를 보니 정말 영화를 이렇게 소개 못하는 인간들이 알겠고요. 있다고 나는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거 업로드를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하면 곧 크리스마스인데 아 그렇죠. 예, 여러분 진호가 네.
성탄 메시지 한번 날려라. 그만 쳐 울고 너 아직도 빨개. 아이 저희 영화 대사가 또 갑자기 하나 무슨 생각나. 너 뭐 생각하고 지금? 형이 괜히 세월호 얘기하셔. 그제 그냥 갑자기 아, 영화에 세월호. 그 장면 있잖아요. 저기 김영민 씨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역시 정진영 씨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김재혁입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여튼 나는 요새 텔레비에 이러려고 그럴 게 아닌데. 세월호란 말만 나와도 울컥하지. 나 정말 여성 호르몬 많이 생겼나 봐. 아니요. 그럴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슈예요. 너는 저 C컵이니까. 아니 진짜 요즘 이거 싹 편집해야 되겠다. 뉴스에 세월호 유족 이 말만 들어도 나는 좀 왜 이거 그래서 내가 몇 달 전부터 거기다 어떻게든 뭐 하고 하자고 그렇게 했던 거지 뭐 다른 게 있나. 이번에 뭐 이 영화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상처가 빨리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좀. 한 번 더. 근데 용서하고 그러는 시즌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 네. 야 빨리 좋은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자. 그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저희가 뭐 다음 주는 뭐 성탄절이고 뭐 이렇게 다. 근데 뭐 연말까지는 저희가 극장을 한번 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우리 캐롤 하나 다 합창하죠. 아니 뭘 합창을 해? 왜 추억의 캐롤 많이 있죠. 펠리스 나비다. 아니 그거 저기 울면 안 돼. 짜장 안 돼. 짬뽕 안 돼. 그만도 안 돼. 주방장이 쉬는 날이야. 기스면 안 돼. 나족이 안 돼. 네, 행복한 성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영보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종소리 울려라. 내가 이 영화 본다고 앞으로 랭긴다네 진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